차 맛은 우리가 이제 회감이라기도 하고 회운이라기도 해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음식이든 간에 딱 먹으면 바로 뭐 쓴맛, 단맛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이제 일차적인 맛인 거고, 이 차는 딱 먹은 맛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이 맛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맛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회감이라기도 하고 회운이라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맛의 종류는 뭐 수만 가지겠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처음 먹었을 때 일단 약간 쌉싸름해요. 근데 잠시 후에 단맛이 이렇게 싹 올라오죠. 근데 이게 단맛이라는 게 이제 뭐 복숭아 향이 날 수도 있고 뭐 무슨 풀향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뭐 난초 향이 난다기도 하고 또 뭐 바위 향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 안개에 휩싸이는 무슨 그 기암의 향이라기도 하는데, 뭐 이제 뭐 중사람 워낙 뻥치기 좋아하니까 뭐 말을 막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간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회운이 있어요. 좋은 차는 그래요. 딱 먹었을 때 아까 그 마리아주 프레르처럼 사탕만 나는 게 아니라 딱 먹었을 때 쌉쌀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렇게 쫙 맛이 향이 올라오는 거. 그 향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머리 끝까지 쫙 올라오는 차가 있어요. 코를 지나가지고. 그거가 이제 차를 먹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자연에서 나오는 게 이런 맛이 나올 정도로 막 강렬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마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말차는, 그러니까 말차도 있고 뭐 일본 녹차도 있는데, 일본 녹차는 조금 맛이 달라요. 그건 이제 우마미라고 그 뭐 미역맛 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운하고는 달라요. 딱 마셨을 때 무슨 찝찝한 맛이 좀 꼬리한 맛이 나요. 근데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먹다 보면은. 이건 이제 호불호가 있는 거고, 일단 빠지면 여기서도 헤어나지 못할 끝도 없이 가는 건데, 일단 이 말차나 일본 녹차의 그 우마미, 그 찌른내 나는 거는 이제 저는 물론 좋아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의 맛 중에서 조금 제쳐놓고, 이 회운과 이 회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맛을 보셔야 돼요. 영국 사람들만 해도 이제 아주 부자들만 이런 차를 마시는 거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뭐 한 상위 한 30~40%들은 이런 차를 다 마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지금 이제 유행인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차에 지금 열풍인 거고, 이렇게 입차들, 회운, 회감 뭐 이런 거. 워낙 이제 명상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그거랑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차를 만드는 방법,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를 만드는 그 테크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찌거나 덮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는 거죠, 차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 일부러 막 이렇게 찻잎을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상처가 나게. 우리가 잎사고를 막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제 뭐 진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차가 물을 부었을 때 더 이 차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더 잘 우러나오게 거기다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상처를 주면은 차의 또 분자 구조가 바뀌어요. 맛도 바뀌고 또 이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차의 효능도 바뀌고. 크게 세 가지 얘기했죠. 말리는 거가 있고, 불을 가하는 게 있고, 차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 그리고 말리는 것도 뭐 햇볕에 말리는 게 있고, 그늘에 말리는 게 있고, 다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그냥 말리는 거 그냥 말린다고 합시다. 건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차를 한테 열을 가하는 거를 찌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덮기도 해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 녹차는 주로 덮죠. 이렇게. 일본은 이제 찌고, 이걸 이제 살청한다고 그래요. 사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원해 두면 이제 이게 점점 새카맣게 변하잖아요. 이게 산화가 되는 건데, 이 산화가 되는 중간에다가 불을 가하면은 산화가 멈춰요. 그게서 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말리는 게 있고, 불을 가해가지고 산화를 이제 중지시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이제 유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이제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건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가하는 살청, 그죠? 그다음에 유념, 비비는 거, 건조, 살청, 유념. 이렇게만 일단 아시면 되고, 이 테크닉과는 별개로 그냥 우리가 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백차부터 뭐 이제 흑차까지 구분하는 방법은 산화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의 종류는 산화가 얼마큼 됐느냐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산화가 한 개도 안 돼 있죠. 그러면 0%면 이거는 이제 백차인 거예요. 그리고 산화가 100% 됐다. 이거 홍차인 거예요. 그리고 산화가 한 10% 됐다. 그 이제 녹차. 그 이제 청차나 우롱차는 뭐냐, 이 중간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산화가 안 된 거는 백차, 그죠? 그 다음에 산화가 조금 된 거는 녹차. 그리고 산화가 완전히 100% 된 거는 홍차. 그리고 이 중간에 한 산화가 30%부터 90%까지는 청차, 우롱차. 청차, 우롱차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가 나눠져요. 그래서 컬러가 백차는 하얗고 녹차는 조금 컬러가 노란빛이 나고 청차는 워낙 이제 스펙트럼이 크니까 컬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차는 이제 차가 완전 밤색인 거죠. 그럼 보이차는 뭐냐? 보이차는 산화의 개념이 아니고 이 녹차를 썩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발효를 시킨 거죠. 썩은 차가 보이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차도 이게 생차가 있고 이제 숙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보이차가 있고 숙보이차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오래 걸렸죠. 썩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차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숙차는 한 20년 전에 누가 개발했어요. 이거를 속성으로 이 보이차를 미생물 발효시키는 방법을 짧은 기간에 이거를 확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새카매요 차가. 그러니까 생차는 이게 뭐 한 20년 30년 걸려가지고 이제 차가 이렇게 시커멓게 숙차가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그것도 먹을 때 맛있거든요. 다 이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김치도 우리가 그 겉절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발효가 중간에 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독을 열어가지고. 그럼 또 보이차는 뭐고 흑차는 뭐냐? 사실은 이제 흑차가 올바른 용어예요. 녹차를 발효시킨 게 흑차인데 이 흑차 중에서 이 보이시라는 곳에서 집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에다가 이제 브랜드를 붙인 거예요. 보이차. 근데 엄밀히 보면은 보이차는 흑차의 산지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흑차 중에서 보이시에서 집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차를 우리가 보이차라고 라벨을 붙여준 거예요. 비싸게 받으니까 그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차는 흑차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보이시 말고 다른 산지에서 나오는 흑차는 값이 싸겠죠. 가성비가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보이차보다는 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명품 흑차를 좋아해요. 값이 훨씬 싸거든요. 보이차는 가짜도 많고 이 프리미엄 값 때문에 더 비싸요. 이 퀄리티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차를 만드는 방법은 건조하는 거하고 불을 가하는 거하고 상추를 내는 거. 그러면 백차는 뭐냐면은 백차는 찻잎을 따서 그냥 건조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녹차는 뭐냐? 녹차를 만드는 목적은 그 찻잎의 싱그러운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따자마자 불에 덮어야죠. 그래야지 산화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차는 따자마자 그 찻잎이 초록색을 유지할 때 바로 불에 덮어버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산화가 안 일어나가지고 초록색이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물에 부으면은 이제 이게 잘 안 우러나니까 이제 이 유념을 좀 하죠. 더 끈 걸 가지고 상처를 좀 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조해가지고 이제 녹차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롱차는 뭐냐? 청차는 뭐냐? 청차는 종류가 진짜 많은데 만드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녹차는 따자마자 바로 불에 덮어가지고 초록색을 유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롱차는 청차는 따자마자 상처를 막 내요. 이것도 뭐 청차 종류가 뭐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만드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따서 상처를 막 내요. 자기네 스타일로. 그 다음에 이거를 건조하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상처를 내고 또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덮어요. 이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덮으면 이제 산화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롱차의 종류별로 자기네들이 우리 차 맛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딱 멈춰가지고 살청을 하는 거죠. 건조를 하면 이제 이게 우롱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홍차는 뭐냐? 아까 제가 홍차는 산화가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덮을 필요가 없죠. 덮으면 산화가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살청을 하면은 이 홍차를 만드는 단계에는 이 덮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따서 쭉 말려가지고 두면은 이제 사과가 새카맣게 되듯이 이제 홍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이 유념을 하죠. 찻잎을 좀 이렇게 뭉개죠. 뭐 건조하고 뭉개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보이차는 녹차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미생물이 발효가 되게 이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커서 자연스럽게 미생물 발효가 되게 그런 뭐 광 같은 거 지하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습지에다가 이제 이걸 보관했는데 요즘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좀 속성으로 이제 이걸 숙성을 시키죠. 그 기술은 비밀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녹차를 썩힌 게 보이차. 황차는 이 녹차를 가지고 이제 중간에 썩히는 과정이 좀 들어가요. 무슨 뭐 박스에다 넣고 뭐 이렇게 썩히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황차는 잘 마시지도 않고 좀 귀해요. 그리고 저는 황차 만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썩힌 맛이 좀 들어간 녹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똑같은 잎을 가지고 만드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산화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고 맛은 이제 다른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홍차의 맛, 녹차의 맛, 뭐 이런 맛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잎사구를 쓰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동백나무 하더라도 이게 잎사구가 뭐 절벽에 있는 거, 아니면 그늘가에 있는 거, 아니면 뭐 물가에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나무가 뭐 100년 된 거냐, 새 나무냐, 그리고 그 동네가 뭐 남쪽 지방이냐, 북쪽 지방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녹차, 뭐 똑같은 우롱차, 똑같은 찻잎을 가지고도 이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질 때마다 자기는 이제 브랜드 쓰는 거죠. 무슨 뭐 황산 모봉이니, 무슨 뭐 정산 소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맛이 다르니까 맛이 뭐 한 3만 개, 3, 4만 개 되지 않을까요? 이 종류가 차는. 그래서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 정도인 거다. 아, 차 우리는 방법은 재밌는데 이거 스킬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게 뜨거워도 참아야 돼요. 하다가 뜨거 해보면 이게 없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워도 뜨거워도 참아줘야 돼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촥촥촥. 이게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괜히 세팅했네 이거. 차 우리는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 양키들한테도 이거 한번 해주면 뻑 가요 얘네들에게. 다음 시간에 제가 차 우리는 걸 한번 차를 맛있게 우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차 종류별로 뭐 온도, 뭐 우리는 속도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테크닉을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오늘 제가 못 다 드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세 번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